이게 입양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를 데려서 이것이 아니라 이 내 피부치를 떼내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극도의 슬픔이잖아요.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이 아이를 어쩔 수 없기 맞아. 때문에 내가 피부치를 떼내야 된다는 거, 이게 극도의 슬픔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극도의 기쁨이잖아요. 이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이 감정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 애들 보면은 나이가 있다가 온 애들도 있지만 네. 아기 때 온 애들은 사실은 이 인지가 없잖아요. 이게 나이가 일단 지나면 아 저분이 내 엄마 아빠구나라는 걸 뒤늦게 인지를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입양 오픈을 해야 되나 사실에 말아야 되나? 대해서 그거 오픈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그런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게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고 나서요. 그냥 등본에 나와요. 보통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뭐 내 이름 밑에 누구 이렇게 이름만 있잖아요. 근데 입양을 하면 날짜가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전입이라고 써 있어요. 입양 온 날짜하고 전입이 써 있어요. 얘가 이제 어느 날 나에게 들어왔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등본은 너무 뭐 쉽게 뭐 확인이 되는 여러 거니까. 군데 뭐 제출해야 되는 그런 편한 서류이기 때문에 벌써 등본에도 이미 다 나오고 뭐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이런 거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는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막 가족들이 막 숨기다가 뭐 사촌이 팔촌이 뭐 너는 뭐 데려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왕왕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을 실제로 겪은 입양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했고 뭐 이런 건 다 아는데 이 배신감이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까지 상처가 더 깊어지는 네, 나를 거야. 지금까지 속이고 키웠다라는 이 배신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부터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공개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입양을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게 맞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엄청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 돼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아이들이 이게 입양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를 데려서 이것이 아니라 이 내 피부치를 떼내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극도의 슬픔이잖아요.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이 아이를 어쩔 수 없기 맞아. 때문에 내가 피부치를 떼내야 된다는 거, 이게 극도의 슬픔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극도의 기쁨이잖아요. 이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이 감정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래서 다 느끼는 거죠. 입양은 애들은. 예,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가 가장 어렵고, 이 삼각구도, 이걸 입양 삼자라고 하거든요. 이 삼각구도가 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입장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는 뭐 사춘기 때 뭐 자아 정체성을 찾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사춘기를 돌아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정체성이라는 건. 근데 아이들은 나는 누구한테서 낳고 내가 왜 이렇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벌써 물음표인데 그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 스토리 박스, 히스토리 박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베네 쪼고리부터 해가지고 보육원에 있었을 때 사진이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모아서 놔줘요. 그 이빨 빠지면 그것도 하나도 안 버리고 제가 다 모아주거든요. 근데 뭐 그 우정이도 효인이 낳으면 사진을 막 수천 장을 찍잖아요. 애기를 낳으면. 근데 애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병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릴 위험이,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기 때 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입양을 와서 내가 난 입양인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삶의 어떤 주기별로 이게 끝까지 가거든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이제 뭐 결혼을 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엄마의 아들은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피부치 뭐 이렇게 피는 이렇게 땡긴다는데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 우리는 평생 정말 해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고민들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이제 낳으면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나를 낳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게 아이들은 어릴 때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엄마하고는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입양인들이.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할아버지가 돼도 손자한테 물어본대요. 엄마 있어서 좋냐고. 어떤 기분이냐고.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히 맞춰지지 않은 퍼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되게 호기심 뭐 어떤 사람이었을까. 너무 생김새도 너무 궁금하고. 근데 그거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구한테 말하겠냐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되게 말을 자주 꺼내요. 아이들한테. 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뭐 안 궁금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벌써 산이 같은 경우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겼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부모가 먼저 꺼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먼저 거의 안 꺼내요. 아이들은 웬만하면. 네, 그리고 한번 딱 꺼냈는데 어떤 반응, 그러니까 바로 그렇지, 그래 궁금했구나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벌써 엄마가 탁 움츠린다든지 갑자기 막 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이거는 꺼내면 안 되는 얘기구나. 이게 딱 아이한테 들어가면 그 이후는 말을 너무 못 꺼내죠. 눈치도 빨라지고 그렇죠. 성숙함도 너무 빠르고 네, 그게 참 그 부분은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예민한,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이후에는 그게 딱 결정이 되니까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네. 사실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네. 네. 쉽지 않네요, 진짜. 근데 이 입양도 거의 한 90% 이상은 다 6개월 이전에 입양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큰아이 입양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미 자란 보육원에 생활하는 아이들을 큰아이 입양이라고 해요. 근데 다 큰아이 입양을 했거든요. 뭐 4살 때 햇살 이슬이 4살 때 오고 하늘이 14살, 산이는 10살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큰아이 입양은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그쵸. 네,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완전히 인격이 형성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키우는데 정말 녹록지 않아요. 네. 그치. 네. 뭔가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뭔가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데서 또 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 결핍이 너무 많이 형성이 돼서 오거든요. 오니까. 네, 그게 많이 형성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것도 4명이나.